반갑습니다. 늘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독서 활동을 도와줄 저는 김강사입니다. 자, 아우를 위하여 황석영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제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수능과 교과에서 정말 중요한 작품이 바로 이 황석영 선생님의 작품, 특히 아우를 위하여 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후에 다른 작품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도 이 작품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서 지켜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작품은 1950년대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혼란했던 정치 상황을 풍자하여서 한 학급의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대 권력에 의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정의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 물론 이 중간에는 병아리 선생님이라는 아주 멋진 분이 계시거든요. 병아리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일지 되새겨가면서 내용 한번 보고 가도록 해요. 김강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내용 줄거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줄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작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줄거리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작품의 줄거리 바탕으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생각해가면서 보면 더욱더 좋겠죠? 자, 형은 첫 번째 군대 간 아우를 위하여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하면서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어린 시절 학교에 교생으로 왔던 병아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어린 날 국민학교 교실에서, 예전에는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어요. 뭐 저도 국민학교로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자, 어쨌든 국민학교 상급반 교실에는요 전쟁 후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고 힘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이 반에서 힘 있는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갖다가 힘으로써 장악한 채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담임선생님인데요. 담임선생님은 이런 학교의 폭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따로 벌려놓은 장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내 애당이 집단행동을 핑계로 해서 학생들한테 돈을 걷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무관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나마저도 이런 폭력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영내의 땅의 폭력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이 상황을 바꿔줄 병아리 선생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아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반에서 소외됐던 많은 아이들을 감싸고 또 자신의 도시락을 불쌍한 아이들과 나눠 먹을 줄 아는 그런 의리 있고 멋진 선생님이었어요. 열성적이고 부드러운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영내 일당의 이런 횡포를 알게 되고요. 그들의 횡포를 제어하고 그러면서 학급은 점점 인간애가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영내의 땅을 저지하는 병아리 선생님의 뭔가 불만을 느낀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독하는 저질스러운 그림을 그리고서는 그것을 아이들끼리 서로 돌려보는 중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이 병아리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모독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당당하게 그들에 맞서게 되고요. 처음에는 혼자의 힘이라 생각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함께 나에게 힘을 보태게 되면서 영내의 땅을 굴복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이것을 바탕으로 나는 병아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정의의 의미, 무조건 무섭다고 덜덜 떨면서 피하기만 하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잘못된 상황인지 깨닫게 되고요. 결국 그동안에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녹강에 대한 기억을 극복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이 작품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글쓴이가 바로 아우에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서간체 형식의 소설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시점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쯤에서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면 좋을 만한 지식 하나 투척하고 갑니다. 바로 시민불복종 운동이라는 건데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가장 최근의 일들 역시 일종의 시민불복종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당하지 못하거나 비도덕적인 법률에 대해서
공공의 관심을 모으고 더 나아가서 악법이나 모순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저항하는 행위,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저항을 선택하는 시민들의 운동을 시민불복종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역사의 이 시민불복종 운동은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간디가 영국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면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것이 맥을 이어서 현대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그리고 권위를 바로 잘못된 권력에서 되찾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시민불복종 운동, 정당한 방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제가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래요. 바로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영래일당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용기가 조금씩 정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겠고요. 작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고 갈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 이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작품은요, 개인적인 성장소설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성장소설로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이 주인공이 결국에는 굴종적인 삶을 살다가 권력에 저항하는 능동적인 삶을 쟁취해간다 라는 의미에서는 개인의 성장 과정이 드러나고 있지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작품은 1950년대 시대 상황, 그러니까 당시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정치 깡패가 판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자행될 수 있을 만큼의 부정스러운 현실 속에서 결국엔 시민들이 자신의 힘을 찾아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회 전반적인 의미로 확대되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해 줄 수 있어야겠죠. 권력에 굴종하는 삶에서 저항하는 삶으로 개인이, 시민이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수 있어야겠죠. 자, 이 작품 보면서 또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점. 소설에서는 정말 시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서 서간체 형식의 소설을 쓰고 있을까요? 군대 간 동생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주인공의 내적 심리를 갖다가 좀 더 세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 어린아이인 서술자의 시선. 비록 어른이 되어서 내 동생한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그 과거 속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어른들이 포착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의 세계의 모습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보고 갈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그 교생 선생님, 병아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의식과 그리고 정의의 개념을 조금씩 깨우쳐가는 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가장 어울린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장소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통과 그리고 저항을 자행해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살펴가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중요한 건 아우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왜 하필이면 동생한테 이런 편지를 쓸까? 그것도 군대를 가는 동생을 왜 설정하고 있을까? 이것도 보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소설 속의 군대라는 집단, 여러분들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 제가 혼란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군대라는 공간은 폭력과 복종과 그리고 뭐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자행되던 공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굴종되고 그 다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군대 가는 아우를 위해서 바로 무엇보다도 굴종하지 말라는 의미, 그리고 어떤 불의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의 어린 시절 병아리 선생님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동생한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쓰고 있죠. 저는 이 소설에서 앞부분보다도 뒤에 마지막에 그 병아리 선생님이 나에게 깨우쳐진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글쓴이가 그 의미를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감명 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 황 선생님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된 이유도 이 작품의 주요 내용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핵심 개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핵심,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그 핵심 문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작품의 주요 구절,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이 작품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린 한 사람이 이 겨울에 얼어 죽어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는 길거리의 거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린이 얼어 죽은 것은 바로 시대의 무관심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무관심이 한 사람의 불행이라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공동체의식이 부재한 우리의 탓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즉 개인의 정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의가 사회의 정의를 이끌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지 진정 성숙한 사회이며 그것이 민주사회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에도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동사자가 다시 한번 얼어 죽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무관심했다면 그것은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슬픔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들이 같이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작품 속의 주요 구절 내용을 생각해 가면서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와 함께 아우를 위하여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또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황 선생님의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이 작품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교과서나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품의 줄거리와 더불어서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시점의 효과와 시대적 배경까지 모두 알아둘 수 있어야겠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저희 이 유튜브 이 채널에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